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이며 평소에 사연을 즐겨 듣는 사람입니다. 출퇴근할 때 종종 사연을 듣곤 해요. 원래 뭔가 세한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경험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쌓인 데이터가 초기에 작용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정말로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닌 것 같으면 곧바로 처리하는 편이 여러모로 이루었고 손해가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부터 설치한 시어머니의 남의 돈에 함부로 손대는 남편을 제대로 다듬어 나니 정말 후련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공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하지만 다니면 다닐수록 불필요한 약점과 과다한 복지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생각해본 결과 결혼 상대로서 자신에게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초반부터 그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의 모습에 연애 남편은 혹시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마아 보이거나 집안에 기대어 사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고 의심은 아니지 않은 즐거움을 했습니다. 근데 제 의심이 기우였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은 대기업 영업 매니저와의 데이트할 때마다 친절하고 청결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게다가 사귀면서 남편과 딱히 연약한 느낌이 든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문제 없겠다고 어려운 불안감을 생각하며 만나보니 나이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내전에 남편을 데리고 우리 친정엄마에게 먼저 소개했습니다. 러갔는데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고 공손하게 되었고 신혼집도 저희 노력으로 준비할 거라며 걱정 말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남편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좀 있나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겠다 생각한 것도 있었고요. 근데 견딜 날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이런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도 하시겠지만 우리 아들이 나이가 더 적잖아요. 당연히 뭐 하든 둬도 더 적을 수밖에요. 우리 며느리가 편리 쌓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돈도 많이 벌어야 수고.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황당한 말에 우리 친정엄마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저는 바로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래도 남자 쪽에서도 부담하는 게 맞죠? 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주원 씨는 모은 돈이 있겠죠? 지금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 모은 돈은 서울 아파트를 살 만큼 충분하지 않은데 그럼 경기도에서 살 건가요? 너희 둘 다 직장이 서울에 있는데 왜 경기도에서 불편하게 출퇴근하면서 시간을 날리죠? 별 이사는 대출이 꽤 나온다는데 참 다행이네요. 그지네. 그런데 어머니, 신혼집은 제가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까요. 제가 대출 많이 나와도 남편의 대출은 최대한 알아보고 결정해 볼게요. 우리 형편에 맞게 결정해야죠. 무조건 대출 받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우리 아들한테도 대출을 받게 해야 하는 건 좀 그렇죠. 주 씨가 대출을 받는 건 좀 그렇고 제가 대출이 많이 나오더라도 제가 대출을 받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생각은 완전히 반대인데 그래도 어머니의 의견이니까 존중은 하고요. 최종 결정은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무례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어이없어 하시면서 신혼집에 대한 제도는 한 푼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괴로워해서라도 혼수는 제 돈으로 해야 할 텐데 신혼집은 남편에서 해결하게 했어요. 결국 남편이 모아둔 돈과 회사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서울에 전세집을 구해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남편도 처음에는 대출 받자고 하다가 깨지고 자기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받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신혼집이 결정되고 나니 결혼 준비부터 결혼 생활까지도 트렌즈즈 영 이어즈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었어요. 저희 친정집은 조금 떨어진 지방에 있는데 그래서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골절을 입고 입원 중이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인데도 친정에 자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남편이 친정어머니를 병원에 한번 도와가다가 동네 부동산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는 매주 저와 함께 친정에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갑자기 변한 남편의 태도를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친정이 매주 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 나는 이런 변화를 이해할 수 있지만 갑자기 이러니 좀 수상하네. 제가 무얼 잘못한 건가요? 됐어요. 당신도 그럴 이유가 있나? 그냥 우리 장모님 다치신 게 마음에 걸렸는데 막상 누워 계신 걸 보니까 눈물이 나서 안아볼 수가 있을까? 내가 따라오면 좋을까? 그래. 나야 좋지. 같이 와줘서 고마워. 장모님 뭐 좋아하신대? 매일 먹는 병원 식사가 지겨우실 테니까 모시고 나가서 저녁이라도 먹고 오자. 그래. 그러자. 영업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우리 남편 센스가 왜 이렇게 좋아? 이런 센스가 없으면 영업하기 힘들겠지? 난 믿으라고. 갑자기 우리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이상한 센스가 정말 고마운 마음을 느낀다. 어찌됐든 우리 친정에 잘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니까요. 나는 남편에게 딱히 잘해주고 싶은 게 없어. 마음도 없었고 남편보다 더 잘 벌고 더 좋은 직업도 가졌는데 굳이 시골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시댁에서의 악감정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 집에는 땅이 꽤 많았어요. 아빠는 저와 제 여동생이 학생 시절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땅에 원래부터 관심이 많아서 많은 투자를 했고 많은 돈을 써왔어요. 그러나 사고 후에 그 땅들은 가족들에게 남기셨고 그 땅들은 모두 우리 친정엄마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빠가 남긴 땅이 둘 다 없다고 생각하며 내 힘으로 성취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살아왔어요. 욕심내지 않고 살아왔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저희 여동생도 결혼을 했는데요. 여동생의 남편은 대기업 영업직이에요. 둘 다 나이가 별로 차이 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둘 다 같은 대학과에서 졸업한 친구였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는 서로 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마도 출발선이 같고 나이도 비슷해서 서로 은근히 경쟁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동생의 남편이 하는 사업이 이번에 완전 호황이라 직원들에게 성과급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정 엄마에게도 용돈을 두둑히 챙겨드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여동생의 남편이 용돈을 드린 금액과 우리 친정 엄마가 받는 금액이 맞지 않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정말 이번에 제 사업이 호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용돈은 너무 많이 줘서 미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부담 가질 필요 없이 빨리 나으셔서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다 오시면 좋겠어요. 아유, 김서방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웠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왜 200만 원씩이나 주신 거죠? 그래도 잘 사용할게요. 김서방 말고 다른 사람이 없는데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여동생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정모님께서 주신 용돈은 500만 원인데요. 그럼 병실에 갔다 왔을 때 도둑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200만 원은 왜 두고 갔을까요? 500만 원은 다 가지고 갔을 거예요. 정말 대체 무슨 일이죠? 말 안 했다면 정말 모를 뻔했어요. 김서방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정모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매우 놀라서 일단 병원 직원께 문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물어볼까요? 그래, 이야기해봐. CCTV도 있는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300만 원이 없어졌는데 어떤 놈이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이건 죄를 물어야 된다. 괘씸해서 원무과에 가서 한번 말해보고 올게요. 잠시만 계세요. 그 일 때문에 정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병실 환자분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사실 내가 보려고 본 건 아니긴 한데 그쪽 큰 사위가 봉투에 손대는 걸 내가 봤어요. 원무과에 신고하면 경찰들이 올 텐데 괜히 번거로울까 봐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큰 사위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왜인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갔다가 주위를 한번 살펴보니 작은 사위가 놓고 간 봉투에 슬쩍 손을 대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그런 경우였다고 생각되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있나요? 김서방도 내가 면목이 없네. 제가 따끔하게 혼내겠네. 아휴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러나 장모님과 형님은 아무리 제가 싫어도 그런데 장모님께 드린 용돈에 손을 댔다는 건 너무 당황스럽네요. 일단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 장모님께서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도 보면서 뭔 일인가 싶었다니까요. 꼭 따끔하게 말씀하고 다시는 이러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저도 민망하네요. 아무튼 500만 원이나 큰 용돈을 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잘 쓸게요. 얼른 나와서 용돈 쓸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푹 쉬십시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월급이 그대로인데 어디서 돈이 생긴 건지 300만 원을 친정엄마에게 용돈으로 주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을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김서방이 장모님께 선물과 함께 건네고 간 봉투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열어보니 5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김서방과 나란히 있을 때 너무 빛을 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300만 원을 뺐고 그 대신 내가 대신 해주었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 변명이라고 할 수 있어? 어쩌면 너는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진짜로 실망스럽다. 같은 나이인데 어쩌면 우리와는 다르게 보이는 건가? 나도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을 다니더라도 월급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아직 멀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김서방이랑 나란히 있으면 나를 더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런데 당연히 큰 사람인데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 너 근본이 정상이야? 아니요. 내가 실수한 게 맞지? 근데 내가 훔친 게 아니고 결국 장모님의 것이었지? 그냥 나는 정말 요령을 아는 까만 태양이다. 장모님 앞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코 제 잘못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어리기만 한데 왜 결혼 후로 더 어리다고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현타가 온다. 지금까지 보아온 당신이 맞는 사람인지 의심이 들어. 왜 그래요? 이번에도 자기가 실망하도록 했던 적 없는데요. 우리 집에서도 당신의 이름으로 일을 해결했고 물론 최대한의 대출을 받았지만 이번 한 번만 봐줄래요? 부탁해요. 그때 우리 남편이 처음으로 어리게 느껴졌고 제가 애교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딱 말을 해서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시댁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시댁에 다시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우리는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갈겠다 하며 제 여동생 남편과 친정엄마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정합니다. 미안해요. 그때 내가 잠시 어떻게 됐나 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 둘이 나이도 같고 서로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수보다도 잘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건데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게나. 알겠지? 그래요, 형님.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넘어가 드릴게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없던 일로 하시죠. 아무튼 제가 제 남편 대신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엄마, 제부 정말 미안해요. 아휴, 괜찮다니까 그러네. 이 서방 좀 그만 잡아라.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한다잖아. 미소를 지어 풀었다. 김서방도 그냥 넘어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언니. 저는 괜찮아요.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가실래요? 저희의 친정엄마도 성격이 좋으시고 뒤끝이 없어서 남편이 사과를 했더니 금방 넘어가 주셨어요. 제 여동생 남편도 기분이 나빠서 안 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쿨하게 넘어가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건은 마무리되었어요. 한 번 큰 실랑이가 있었으니 남편도 같은 일을 할 것 같지 않아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가 병원에 가게 돼서 우리 집에 있는 땅 이야기를 알게 된 우리 남편은 눈치를 채면서 제게 다가와 조금 살피듯이 물어보더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자기네 집을 딱 얘기 말인데 김서방도 아는 거야? 아, 아직 알 수 없는 일일 텐데 왜 그럴까요?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뭐랄까요? 동네 부동산에서 우연히 들은 것뿐이지만 혹시 김서방이 알고 일부러 제가 여정에게 접근한 거라면 뭐라 할 거려? 일 없고 돈을 잘 벌고 사업을 잘하는 제 형이 뭘 하려고 그럴까요?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요. 결혼했으니까 그런 헛소리를 다니기만 해봐. 그냥 그때만은 결코 안 그럴 겁니다. 아니, 나는 만약 얘기한 거였어요. 자기는 항상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속상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알아들은 거 맞죠? 어쨌든 그런 소리는 어디서도 꺼내지 말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해요? 잠시 후에 우리 남편은 살고 있는 신혼집을 팔고 나가서 처가에 살면서 우리 친정 엄마와 함께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이상하긴 했지만 내면엔 기뻤어요. 내 엄마도 나와 제 여동생이 결혼하고 남으셔서 외로워하실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제 여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친정엄마가 저희 신혼집을 내놓고 혼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는 정말 저가 결혼하고 혼자 사게 된 것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요. 신혼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여동생이 연락하여 알게 된 사실은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언니, 잠깐 통화해. 아니, 그렇죠. 우리 엄마가 배고 가려고 내려왔는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해서 통화를 하지 않지만 그런 소문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 사위 중 한 명이 이상하다며. 지금 소문이 퍼지고 있다네요. 장모님의 재산을 노리는 사위라고 하더군요. 당황스럽게도 우리 남편이 오해를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혼나고 있는 길이래요. 어떻게 모돈을 노리고 결혼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천하에 이런 나쁜 놈도 없다고 합니다. 말이야, 천하에 이런 나쁜 놈도 없다고 하잖아. 등짝도 엄청 맞았어요. 아니, 그런 소문 날 리는 없잖아.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그건 우리 엄마. 몫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에게도 말 안 한 걸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서 그런 오해를 하는지 난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동네 사람들한테 대체 그런 헛소문은 누구에게 들은 거냐고 물으니까 내 남편과 비슷한 또 다른 남자라고 하던데 언니는 짐작 가는 사람 없어. 설마 이 인간이 또 진짜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하니? 정말 아니, 확실한 건 아니니까. 언니가 한번 형부와 제대로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 나도 형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으로 아무래도 형부인 것 같아. 100% 이 인간이 그런 거 맞지 뭐. 그래, 그래야겠다. 내가 이 인간을 그냥 아주 부셔 버려야겠다. 진짜 안 될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소문이 동네 전체로 번지면 앞으로는 어떡하죠? 그게 진짜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언니의 생각은 어때요? 제가 먼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고생했어요. 이젠 쉬세요. 걱정 마세요. 괜한 고민하지 마세요. 제 남편 때문에 제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건 꼭 전해주고요. 아, 그리고 언니 남편 부자와 연락해 달라고 해요. 우리 여동생과 통화할 때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정말 화가 나요. 제 여동생과 통화가 끝난 순간 남편에게 연락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헛소문이 퍼진 것도 대부분 저희 남편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의 엄마가 용돈을 주신 것을 가로채버린 것과 헛소문을 널리 퍼뜨린 것이 있었어요. 퍼뜨려서 저희 여동생 남편을 곤란하게 하는 것에 대해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쏘아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동생한테 소량의 팩트를 들었는지 알아? 우리 집 작은 사위가 장모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더라. 제부가 오해받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오지게 먹고 난리도 아니었단다. 이것도 당신이 그랬었지? 그런 소문이 퍼졌다고 말이야. 내가 그런 소문을 넣겠어? 나 아니야. 내가 한 증거 있어? 증거도 없이 날 단순히 의심부터 하는 건 너무 서운해.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으로 생각하니? 우리 신혼집 내놓은 거 그거 당장 취소해. 우리 친정 엄마 따라서 내려가 사는 건 이제 불가능해.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데? 어쩌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 아니, 사람이라면 장모님한테 그런 땅이 있는데 당연히 욕심나지 않겠어. 그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잖아. 당신은 너무 김서방을 믿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나는 무조건 내려갈 거야. 장모님이랑 우리 같이 살기로 한 거 잊었어? 제부는 우리 엄마 땅 있는지 알지도 못해.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이건 나랑 내 동생 그리고 당신뿐인데. 끝까지 변명할 당신 아니면 누가 그랬는데? 귀신이 그랬다고 할래? 그게 있잖아. 번용돈 봉투 사건 이후로 장모님이 날 너무 나쁘게 보실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김서방을 장모님한테 떼어놓으려고 그런 소문을 내본 거야. 근데 너무 효과가 컸다. 내 예상대로 바뀌었어. 진짜 미안해. 너였구나. 너 진짜 제정신을 찾았네. 아니야. 어떻게 그런 헛소문을 내놓을 수가 있어? 나랑 내 동생이 정말로 창피했어. 진짜 우리 신혼집을 내놓은 게 당장 취소돼야 해. 이런 너를 데리고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나는 사람이 아니게 돼. 사람이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 집에서 같이 살려고 우리 신혼집도 내려왔잖아. 난 무조건 내려갈 거니까. 그렇게 하러 하니 넌 내 말대로 하게 될 거야. 신혼집을 내놓은 걸 취소한다든가 그럼 어디 마음대로 해봐에 통화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어. 남편 전화를 다시 씹어버렸어. 버린 중간 내용으로 인해 전체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향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문장을 분할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남편이 친정엄마 집을 찾아왔다고 했는데 하지만 저는 이미 서울 아파트에 함께 친정엄마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행방과 장모님의 행방을 모르고 계속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어요. 제가 먼저 올라간 사람들에게 부동산에도 절대 남편한테 한마디도 해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전달한 소문이 있는 것도 전적으로 남편이었고 오해를 풀어주기도 했고요. 여기 살고 있던 우리 엄마 큰딸 유정이에요. 저는 결혼 후 엄마가 골절로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집 주변에 몰려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불필요한 소문이 퍼진 것이라면 아, 맞아. 유정이. 우리가 잘 알아? 그래도 너희 엄마의 작은 사위가 너희 엄마의 돈을 노리고 결혼한 거란 소문이 있어서 우리가 아주 혼란을 겪었어. 그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왔어요. 그 소문은 제 남편이 퍼뜨린 일이거든요. 그 일은 입에 담기도 힘든 얘기를 저질렀던 제 남편이지. 지금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 결코 말해주지 마세요. 결코요. 유정이, 너는 고생했다. 그런 놈과 빨리 이혼하고 털어버려야 해. 정말 잘 생각했어? 아니, 그 놈은 정말 처제 남편을 그렇게 몰았고 정말 고약한 놈이야. 내 말이 맞아? 그래서 죄 없는 부마가 오해를 받아 혼내다 갔더라고. 이제 우리 엄마랑 나는 서울에 가면 긴급하지만 오해를 풀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잘 지내시고요. 제 소식제 전 남편이 와서 물어도 결코 대답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입에 짚어채워서 한마디도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에 가서 엄마랑 잘 살 거라고 다른 이웃들에게도 얘기해 놓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믿고 엄마랑 같이 이사를 가보러 갈게요. 포장 이사로 엄마 짐과 제 짐을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그날 바로 친정엄마를 서울로 이사시켰어요. 서울의 아파트를 저희 특허법인 근처로 하나 얻어서 친정엄마께 줬어요. 제가 드린 일고생에 죄송해하는데요. 친정엄마가 서울에 집을 샀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계신 것은 이해했으니 어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물었더니 사돈이 서울에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늙어가시고 탐욕스러우셔서 서울에 집을 얻어 참나 우리 아들이나 도와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복잡해져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그 서울 아파트는 제가 사용할 예정인데 남편만 뺀다는 식으로 대답했더니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서류를 꺼내자 시어머니가 표정을 씌우며 속이 썩고 가는데 정말 꼴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혼 소리요. 너희 정말 이혼하냐? 나는 우리 아들한테 그런 소리 못 들었어.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해. 이혼도 뭐 허락 받고 하나요? 대체 누가요? 그리고 거기 서울 아파트 저희 특허법인 근처 아로마 혼자 사시는 거 아니겠죠? 저도 엄마랑 같이 살려고 구한 거예요. 당연히 남편이랑은 이혼이 그요. 제 대답을 듣고 시어머니가 말없이 벙쪄서 가만히 있길래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저를 내쫓으셨습니다. 사태를 파악 다 하셨으면 이만 나가 주실래요? 아줌마 쫓겨난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바로 쫓아와 달려왔어. 그리고 날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에 건성으로 빌기 시작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상황을 이해시켜 못했어. 그동안을 참지 못해 엄마가 서울에 집을 샀다고 욕을 했다며 나는 다 설명하고 엄마에게도 사과해야겠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이혼만 하지 말자고 말했어. 아, 그래. 나는 그런 남편에게 웃으면서 해줬어요. 미안한 데 있는 게 정말 웃겨서 말이야. 너에게 이혼 선택은 없어. 내가 내 여동생 남편이 우리 엄마에게 준 용돈 봉투에 손대긴 거, 그것을 너희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었어. 아니, 안 돼. 나는 영업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잖아. 당신도요. 제발, 그것만은 안 돼. 내 영업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해. 아니, 회사 생활도 끝이라는데.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우리 남편이 기겁을 하면서 자기 영업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지 말아달라면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들었으면 끄덕이기 해. 그리고 내가 주는 이혼 서류에 바로 도장을 찍어야 돼. 빨리 찍어서 보내야 해. 알겠지? 아이, 알겠어. 알겠다고. 도장은 지금 당장 찍을게. 그리고 절대 회사에 말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해. 내가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 나는 당신이랑 같은 사람인 줄로 알아. 되도록 끔찍한 사람이 되긴 싫어. 그러니까 안심해. 아니야, 안심하는 게 원한다면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가져오라고. 여기 있어? 이제 됐어. 너가 한 말이나 되냐? 불필요한 헛소문에 돈을 훔치게 되어 질렸고 끔찍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할게. 보지 말자. 미안해. 다시는 당신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사라져 줄게. 대신 나랑 약속한 대로 회사에 다만 알리지 말아줘. 다시 한번 부탁할게. 남편이 나가고 30분 만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고 오자마자 시간에 넙죽 엎드려서 저를 부르며 사정하는데 웃기지도 않더군요. 내가 얘기 다 듣고 왔다. 새아. 내가 그때 사돈 욕한 거는 정말 잊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잠시 어떻게 됐었나 보다. 서울에 집을 구하실 수도 있지?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그러니 우리 아들이랑 이혼은 없던 일로 해라. 아직 이혼 조정 이혼 숙려 기간이라 물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 제가 미쳤어요. 굳이 이혼을 왜 하려고 해요? 모르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주세요.
그 소리는 아직 아버님께서 못 들으셨나 봐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왜 동네에서 못 살고 저랑 같이 서울에서 사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아직 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이혼 서류만 했을 뿐이지 정식 이혼은 아니잖아요. 3개월간은 물러설 수 있다고 다 알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려면 위자료로 사돈이 가진 땅을 좀 나눠주던가 아니면 다시 같이 살던지 해야 한다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아들이랑 저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정말 입 아프게 하시네요. 어머니, 아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죠. 신혼집을 남편이 구해왔는데 불쌍해서 그냥 가져갔다 놓았는데 그것도 위자료로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가정 불화를 만든 건 바로 남편이잖아. 귀책 사유가 남편한테 있거든. 아니, 그건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너 생각해서 긴장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모양인데 나는 결코 그럴 생각 없어. 아, 그러세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어머님, 아들이 우리 친정 엄마용 돈봉투에 손대었던 사실을 회사에 끼야사 퍼뜨릴 수밖에요. 그것만은 제발 막아달라면서. 어머님, 아들이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했던 거였는데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저는 제대로 위자료로 같이 살았던 신혼집 판 돈 절반이라도 받아야겠어요. 그게 진짜야. 나도 처음 듣는 소리여서 그렇다. 아, 그러면 아니다. 아니야. 그냥 이혼해. 내가 또 잘못 말한 거야? 같군요. 우리 아들이 소유한 것은 신혼집뿐입니다.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에요. 벼룩이 간을 빼앗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시라더라고 문까지 제가 열어 들려줘야 돼요. 아니에요. 제가 혼자 알아서 나가겠어요. 아휴, 저는 안 나갈 거니까 어서 나가주세요. 제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위자료로 신혼집 가치의 반을 뜯어내겠다고 제안했는데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신 시어머니는 자발적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과 철저하게 정리한 후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 기분을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이젠 다시 자유롭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는 연하분과 만나지 않을 계획이고요. 물론 연하도 연하 자신의 나름이겠지만 저희 집당 이야기를 듣고 그걸 노리고 친정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은 우리 여동생의 남편이 아니라 제 남편이었던 것이잖아요. 일부러 우리 친정 엄마에게 잘하려고 할 때부터 남편의 속이 너무 뻔히 보였는데 그때에 진작 버려버렸어야 했던 걸 그랬습니다. 그때 자꾸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을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화가 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걸 몰랐어요. 뭐, 지금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한번 다녀온 바람난 거면 이렇게 됐으니 조급해 해서는 안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천천히 여유를 가져야겠어요. 남편이랑 손잡는 자리에서 연상이 좋다는 말이 있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데 할 때부터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야 했죠.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보의 전달과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 문장은 대화에서 발췌한 내용인가요? 누가 이야기하는지와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을 때 올바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초원을 날려버린 남편도 괘씸하고 어머니가 상례 때부터 지금까지 설친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스트레스 비용이라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해서 위자료로 신혼집 절반을 넘기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시어머니랑 대판 싸웠나 보더라고요. 결국 남편에게 신혼집 절반에 해당하는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그 돈으로 우리 여동생과 제부한테 많은 한우를 사줬습니다. 그동안 못난 제 전남편 때문에 제가 제일 마음고생했을 테니까요. 그러자 우리 여동생과 제부는 저한테 이혼하기를 정말 잘했다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제부는 사업하면서 만난 거래처 사장 중 괜찮은 사람이 많다고 제 지인이 소개해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한 명씩 제대로 살펴보고 선택할 거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제가 서울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한 상태이며 특허법인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오마 카세로 적절히 투자를 하고 남은 돈으로는 엄마와 길게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기 전에 다시 시집가서 가정을 꾸릴 때까지는 친정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왜 더 큰 것을 원하며 이사를 하고 있는지 알아도 모르겠습니다. 만족을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며 무리한 행동을 취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평생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니 더욱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혼한 결정을 정말 잘했다고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와닿길 바라며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앞날에 후회하지 않을 좋은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